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 정상들도 속속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관세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 시 주석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이른바 삼각연대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 중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으며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함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잇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건네면서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한 총재 측이 특검 쪽에 출석할지 여부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또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는 등 일부러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무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나토 순방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나타났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수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요. 목걸이를 포함해 1억 원대 고가 장신구 3점을 건네고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최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과 도덕성을, 이 후보자에 대해선 금융위 해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할 마지막 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야는 교육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교사 출신이란 점과 삼선 세종교육감 이력 등을 내세우며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집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큰 역할을 좀 해주시면 한다라는 아마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반면 야당은 최 후보자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과거 SNS에 남긴 글 등을 언급하며 이념 편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걱정 중에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정교조를 위한, 정교조에 의한, 정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어쩌면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명철회와 잦은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내관매직 의혹을 언급하며 국감 증인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에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여야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위 해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해체설에 대한 찬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폭염에 먹거리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며 들썩여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입니다. 5월 이후 석 달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 건 통신요금 인하의 일시적인 영향이 큽니다. 해킹 피해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큰 폭의 통신요금 감면에 나서면서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은 21%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도 3.6% 내려갔고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정도 끌어내렸습니다. 제외했을 때는 대략 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린 그렇고 한 계산해 보면 2.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밥상 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재고량 감소에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4.8% 상승했습니다. 복숭아가 28.5%, 찹쌀은 45.6% 올랐고 돼지고기는 9.4%, 쇠고기도 6.6% 값이 뛰었습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도 7.5%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가공식품도 4.2% 오르며 5달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농축수산물의 작황관리와 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올랐지만 수요 압력이 높지 않고 국제 유가도 안정된 만큼 당분간 2% 안팎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가 평소 편리하게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의 일부 제품이 외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수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 화면, 해킹된 로봇 청소기를 통해 찍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달려 있어 해킹될 경우 움직이는 CCTV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로봇 청소기에서도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에코백스, 나루알, 드림이사 제품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조작해 집 내부를 촬영하고 사진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드림이의 제품은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강제로 켜 촬영할 수 있었고 나루알, 에코백스 제품은 별도의 인증 없이 로봇 청소기에 저장된 사진을 조회해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드림이와 에코백스는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미흡해 사용자가 더 큰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조사 대상 6개 제조사의 제품 모두 전반적인 평가는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로봇 청소기 제조사 6곳은 모두 보안 품질 개선 계획을 한국소비자원 측에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직구한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로 살 수 있는 젤리와 과자, 조미료 등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19종이 확인돼 식약처는 소비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 신계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와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젤리와 식이보충제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